네, 반갑습니다. 상화재 투자 나침반 MBN골드 상화준 매니저입니다.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요. 시장에 대한 중요한 재료들과 내용들 그리고 핵심 종목들 같이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출발하면서요. 일단 살짝 아쉬운 부분, 뭐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코스피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다소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일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연속적인 이 상승세가 이어졌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5천 스피에 이번 1월 안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충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잠깐 짚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일단 충분히 도달은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충분히 5천 스피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 기세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최근까지도 10일 거래 연속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오기는 했죠. 하지만 이렇게 또 흔히들 얘기하는 관성의 법칙, 저번에도 이제 이 키워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상승하던 흐름들을 단번에 꺾을 수 있는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그 힘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 수준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 그러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동력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태도예요. 아무래도 이 지난 이 미국 증시에서도 뭐 그린랜드 발 트럼프에 대한 노이즈도 있죠. 반도체 관세에 대한 우려들도 있죠. 이것저것 또 다시 한번 노이즈가 좀 계속 시장을 흔드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또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고려해 본다라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종과 섹터에 대한 흐름으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거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건 우리 시장은 특정 가격대, 특정 지수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시장에서는 라운드 피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5천 스피를 바라보기 이전에 아마 4,900선에 안착하는지부터 먼저 테스트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다른 업종들이 좀 힘을 써주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일단은 4,900선에 먼저 안착할 수 있느냐 이거부터 체크하자. 그러면 뭐 1월이든 2월이든 뭐 5천 스피 찍는 부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보다는 시장의 상승의 흐름에 어떤 업종이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주목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시장에서 보셔야 될 이 특징 종목 한 종목 좀 같이 좀 잡아드리면요. 오늘은 뉴로메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상한가 흐름에 강력한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로봇주에 대한 불씨를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의 M&A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로봇 밸류 체인에 대한 기대감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봇 시장의 눈과 다리라 그러면 이 눈과 다리 그리고 팔과 관절 이거를 구동시켜 줄 수 있는 핵심 기업이 바로 뉴로메카로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상한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로봇의 M&A에 대한 이슈들은 뭐 한 번 터지기만 하면 잭팟성으로서 크게 시세 분출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은 일부 있지만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꺾을 수 있는 이 M&A에 대한 이슈가 빠르게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뉴로메카에 대한 흐름들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른 또 로봇 섹터라든가 아니면 로봇 섹터에 대한 흐름이 끝나고 다른 섹터에 대한 저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뉴로메카, 삼성 M&A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열어놓고 그게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간 종목을 건드리지 말고 갈 종목을 건드려라. 좀 이렇게 특징주 뉴로메카 한번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투자 나침반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드렸던 종목들 리뷰하고 오늘의 핵심 종목 같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 종목은요. 매수 추천 당일에 바로 목표가 도달했던 지난 금요일 제시드린 G2G 바이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시장에서 반도체가 됐든 로봇이 됐든 시장에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소외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G2G 바이오의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은 삼익제약도 그렇고 삼천당제약도 그렇고 계속해서 특허 출원이라든가 파트너십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노램프 기술이라는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나서 당일에 바로 목표가 달성하고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현 시점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들은 꾸준히 한번 지켜보셔도 좋다라는 관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에 이 목표가를 달성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기술 이전 임박설에 대해서 회사가 이 공시를 좀 일부 냈죠. 뭐 아직까지는 뭐 이 이 공장 실사에 대한 설이 확실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공시를 내다 보니까 시장에선 실망 매물이 좀 일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G2G 바이오의 이노램프 기술이 뭔가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계속해서 또 이 보유자 입장이라면 계속 홀딩하셔도 좋다라는 보유 관점 유지시켜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일단 2차 목표가 95,000원까지 상향하고 대응해 보셔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리뷰 종목은요. 두산 로보틱스도 같이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가도 상향 조정을 좀 시켜드리면서 흐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 오늘도 강한 흐름들이 잘 나와줬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와의 협업에 대한 재료가 당연히 또 크게 부각이 될 거고요. 제가 그때도 강조드렸듯이 로봇 시장은 앞으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조만간 있을 이 미국에서의 조만간 있을 로봇 첨단 산업 행정명령에 대한 재료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핵심 탑픽 종목은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죠. 미국 법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미국 SI 기업에 대한 인수 이런 기업들 이런 재료들이 있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계속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강력하게 시세 분출이 나와주면서 목표가 달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도 충분히 보유자 관점에서는 홀딩하고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또 지향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2차 목표가 123,000원까지 상향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봇주에 대한 흐름은요. 제가 뭐 두산 로보틱스 아니고도 SBB테크도 추천드리고 다음 날에 바로 목표가 달성했는데 오늘도 2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흐름들도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셔라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리뷰 종목은요. 현대차도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매일경제TV 통틀어서 현대차를 20만 원대부터 매수하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다라는 말씀 강력하게 좀 어필하고 싶은데요. 역시나 현대차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자동차 제조업보다는 로봇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셔라. 그러면서 4차 목표가까지 상향했는데 이제는 5차 목표가 상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틀라스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너무나도 크게 붙잡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5차 목표가 48만 원까지 상향하고 조금 더 흔들어 보셔라. 그리고 현대차는 당분간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핵심 종목 오늘은요 하이브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봇이라든가 반도체 이쪽이 아니고 갑자기 왜 엔터로 빠지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투자 나침반 시간에 간 종목보다는 갈 종목을 많이 제시를 드리다 보니까 하이브를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금도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어쨌든 하이브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역시나 BTS의 월드 투어 일정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상보다 많은 일정이 잡히기도 했고요. 티켓 파워가 강력한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시장의 일정을 더 많이 넣었다라는 것은 어쨌든 매출 상승에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잡혀 들어왔다라는 점 이거 첫 번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분기에 어닝 쇼크가 좀 일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업에서 해명을 내놓았던 게 뭐 어느 정도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투자 명목의 비용이 좀 나갔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아티스트들이 미국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빌보드 차트에도 진입을 하고 이 CD 판매량도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의 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매출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에 하이브가 서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또 위버스. 최근에는 이 돈만 쓴다던 플랫폼인 위버스가 이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적자였던 플랫폼이 흑자 전환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매출에 기여한다라는 모멘텀이 같이 잡혀들어오면서 BTS에 대한 월드 투어 그리고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이 성과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흑자 전환까지 기대해 보신다. 그럼 저는 충분히 하이브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로도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0만 원으로 단기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29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남은 시간 중시텐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10시 공개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